근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사실 있는데 이게 지금 공표 금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의 그 요청, 수요일 19일 조사부터는 다자구도 조사에 포함되어서 조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원진을 빼고 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래서 지금 집계 발표를 지금 미뤘는데 조원진의 후보가 뭔데? 그러니까 조원진을 포함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 한 최소한 5%도 나오면 모를까.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공표하지 말라니까. 문재인은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요. 안철수는 지금 3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15% 이상, 20%에 가까운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보이거든요. 이 추세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송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준표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홍준표로부터 안철수 사퇴 압박을 받게 되는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이번 선거는 사실상 게임 끝났다고 봐요. 안철수의 승기를 잡았던 그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홍준표가 사퇴할 수 없어요. 홍준표는 사퇴 못합니다. 노리는 게 당권이고 지방선거라고 하면.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 스타일상 홍준표한테 양보할 일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토론할 때도 보면은 왜 문재인 후보는 지금 홍준표 사퇴란 말 안 하느냐, 그럼 유리한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두 사람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단일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7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7개를 분석을 한 결과 가장 편차가 큰 양쪽 끝을 제외하고 가운데 모여 있는 4개의 여론조사를 갖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문재인이 40%, 안철수가 30%가 나왔고요.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 40%는 상수로 봐도 될 정도다. 더 이상 흔들리지 고정이다. 않는다. 상수로 봐야 될 정도로 지층을 단단하게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비문재인 성향 지지자가 결집한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의 충성도가 약하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검증이 시작되면서 TV 토론에서 기대치만큼 못 보여주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평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현재 오자 구도로 갈 경우를 가정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 매직 넘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끝나는 넘버가 약 5% 남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45% 정도의 지지율만 얻으면 문재인 후보가 이게 게임 끝이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조원진을 빼고 나온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미 그거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을 통계를 내고 그 통계가 나오는 것을 그래프로 내려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문재인은 계속 상승 중이고요.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중이고, 안철수는 이미 꺾였고, 홍준표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아까 그 진민도 이야기했지만 감안되지 않는 것은 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단한 지지율을 가진 사람은 열성 지지층 또 뭐 이제 꼭 찍겠다고 하는 사람 또는 누가 이길 것이냐는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앞서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50%가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에 직접 가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한 6% 빠진 게 문재인 2%, 홍준표 2%, 심상정 뭐 2%, 최신술 모자라서 지금 심송장. 종장이 뭐야? 이건 진짜 실수예요. 정치적인 의도한 발언이 아닙니다. 의도 있어. 정의당 지지자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유승민 같은 사람한테도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게 뭐냐면, 그동안 안철수 안에 모여 있었던 지지파들은 기존의 정치에 혐오를 느꼈고 안철수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받던 사람인데, 안철수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달 전에 안철수가 9%, 8%대 지지율이었잖아. 그 수준까지도 그냥 급전직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안철수가 기존에 호남의 지지율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 난 40% 이상 호남에서 나와. 그거 다 없어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60%까지 올라갔다는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기본인 호남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가 침발르려고 했던 영남이나 특히 TK 쪽에서 점점 자기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철수는 오히려 선거운동 시작 전보다 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정치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헛발질을 안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헛발질의 연속이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 결과가 바뀌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 단 하나의 변수는 홍준표가 사퇴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여기서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 보여. 사실상 양자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조작이랄까 서로 간에 공작이 있어가지고 안철수와 문재인 1대1 구도로 가도 나는 문재인이 이긴다고 봐요. 현상적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선거 구도는 보수 대 진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실상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얻고 영남에서 다구리 당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잖아요. 근데 PK는 사실상 지금 문재인이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견고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대1 하기는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호남의 전략적 투표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 될 사람 밀어주자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하는 김에 호남에서는 제대로 된 우리 후보 밀어주자 이게 다면 현재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20% 밑으로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가 50%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 호남의 현재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이 최소한 TK는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TK에서 선방하고 있잖아. 근데 PK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1위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라 그러면 양자 구도가 돼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묘한 비교이긴 한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후보 나오기 전에 8% 정도 8, 9%의 지지율을 갖고 있을 때 안랩 주가가 6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안철수가 나오는 그 기점을 해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안철수 지지율이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지면서 안랩 주가가 지금 7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동되어 있네. 예, 그래서 아마 요거 일주일 지나가면 기존의 6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식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이 이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테마주에서 이건 탈락했다라고 본다는 거는 안철수가 이미 끝났다라는 그 투자자들의 생각일 거고 그 와중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또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겠죠. 그런 상황인데 투자자들 눈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자, 근데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거 유세 보셨어요? 야, 재밌겠더라. 그런 유세 가면 정말 재밌겠어요. 진보 언론사들이 안철수 후보의 부산 유세와 문재인 후보의 부산 유세를 비교해놨는데 연파해서 게임이 안 엄청난 차이가 나더만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롯데자이언트 유니폼 입혀주고 봉다리 씌우는 봉다리, 장면을 봤는데 노란색 쓰레기 봉다리. 이게 프로야구로 통합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 그러게. 가서는 해태 타이거스. 해태 타이거스 김웅룡, 김성환 나와가지고 해태 그렇죠. 옷을 입혀주고 네. 굉장히 보기가 아름답더만요. 프로야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역 정서에는 최고잖아요. 최고죠. 예. 롯데와 해태를 그냥 통합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문재인 후보가 부산 유세에 가서 서면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건물을 봉쇄하고 사람들을 가뒀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갇히죠. 갇히기는 해요. 근데 그 갇힌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갇힌 사람들인 게 커피숍이나 옷 매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쇼윈도에 들러붙어서 그 유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자발적으로 갇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산시당에서 이번에 드론을 띄웠어요. 그래서 공중 촬영을 해서 보여줬는데 너무 리얼하게 보이고. 김광진 의원이 부산 유세를 준비하면서 부산갈매기라는 노래를 판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율동하고 같이 준비를 했대요.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유세 중간에 부산 시민들이 무반주로 부산갈매기 노래를 부른 거야. 그래서 써먹지를 못한 거야. 그 느낌 안다 진짜. 뭔지 알죠? 머리가 네. 머릿속이 찌릿찌릿하지. 소름 돋는 그런 거 있어요. 부산에 가면 부산갈매기 부르면서. 그 야구장에서 그 승리 결정되는 순간에 목포의 눈물 부르듯이 또 그렇죠. 사직구장 안에 또 그 갈매기 노래 부르고 나 진짜 한번 나 2번인가 부산에서 가봤는데 인천에 가면 이제 연안부도 노래 막, 부르고. 막 찌릿찌릿해. 막 떼창이 수만 명이 그걸 떼창을 하고 있을 때 진짜 그 머릿속에서 찌릿찌릿한 그런 게 있거든. 아, 나 진짜 생각나네.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도 고향이 부산이라는 거야. 그 같은 시기에 내려갔는데 하루 차이였죠. 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그동안 노력해온 사람, 인정받고 있는 사람하고 한 번도 고향이라는 부산에 내려가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운동을 해보지 않은 안철수하고 지역의 민심이 그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당일날 그 문재인 후보가 서면 유세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마산을 갔어요. 어시장에. 어시장 유세를 갔는데 기어코는 이 사람이 유세를 못하고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차가 들어와서 원래 유세하려는 장소에 왔는데 모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럭 하나만 있고. 상인들은 다 자기 장사하느라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바꿨어요. 정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후보도 부산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 사람이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뭐냐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기에서 변호사 일을 했었던 것이고요. 인권 변호사로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인 거야. 거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사실 또 거기에서 민주화 운동, 부산 민주화 운동의 역사하고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산 그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살려고 살고 있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서울로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그 오기 전에